예, 오늘 시장을 이겨라 전략 주제입니다. 미국의 FOMC가 끝났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연준의 자세를 확인하면서 미국 주가도 올랐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와 함께 또 국내 채권시장 동향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 김상훈 채권전략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1월에 가장 큰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미국 FOMC가 끝났는데요. 예상 밖으로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비둘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동안은 사실 좀 오락가락 들쭉날쭉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평가 좀 해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미국 금리를 좀 올리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과 한 3개월여 만에 네. 10월 초에만 하더라도 이제 중립금리가 상당히 멀리 있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뭐 금융시장이 조금 충격을 미쳤는데요. 지금 뭐 3개월여 만에 전향적으로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번 FOMC에서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매 FOMC마다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맞습니다. 있는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는 금리 인상 횟수 축소 지난 12월 FOMC 이후에 이제 그거를 조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자산 축소 QT라고 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좀 강한 메시지를 줬던 것 같고요. 인내심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구로 해서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 사실 발언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바뀐 이유가 사실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좀 둔화를 전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금융시장 12월 FOMC도 있지만 금융시장의 이제 충격,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죠. 그리고 지표로만 놓고 보자면 이제 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좀 떨어진 부분 이 부분인데 그거에 비해서도 연준이 더 도비시하다라는 평가를 이제 지금 하면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좀 연내 인상을 다시 하려면은 주가가 좀 더 많이 상승하든지 아니면 지표가 방향성이 다시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내 인상을 하기 좀 어렵지 않냐라는 좀 전망들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그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몇 개월 사이에 입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표현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FOMC의 점도표를 보면 올해 2번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에서는 2번 어림없다. 한 번 내지는 못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짧게 끊어보면 상반기 중에 금리를 일단 올리기 좀 어렵다. 말씀하신 그게 일단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외국인들 매수로 상당히 생각보다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뜨거우면 채권시장은 좀 약한가? 아니면 이제 외국인 매수에는 주식과 함께 채권으로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1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도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외국인 채권 잔고가 지난해 9월 10월에 한 114조 원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에는 조금 이제 감소하면서 지금 111조 2조 대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이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또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외국의 이제 연금이나 연기금 국부펀드 중앙은행들은 한국의 이제 높은 재정 건전성과 이제 경상수지 재정수지 흑자 이런 걸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사실 국가신용등급이 AA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빠져나갈 가능성은 많지 않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 미국과의 금리 차로 인한 이제 환율차, 재정 차익 거래 이런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제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빨리 이제 축소를 하면서 이 금리 차가 좀 생각보다 이제 빨리 줄어들게 되죠. 그 부분이 좀 당겨지면서 지금 일부 이제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조금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투자 매력이 좀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자금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제 주식하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자금이 주식이 좋을 것 같으니까 확 빠져서 주식으로 왔다 외국인들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채권 시장이 조금 주춤한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금리는 어떻게 조금 떨어지면서 채권가
어떻게 됐나요? 채권 가격으로 보게 되면 최근 흐름들은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수량으로 본 거고 예. 채권 가격으로 보면 최근에 조금 강세에서 좀 주춤한 예,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이제 생각보다 금리 하락 전망들이 많았지만 예. 생각보다 좀 하락폭이 컸고요. 네. 예, 국내외 다 그랬고 올해 들어서는 뭐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제한되면서 예. 금리가 소폭 반등, 그러니까 가격은 뭐 소폭 약보합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뭐 뚜렷한 국내 이제 뭐 재료가 그렇지 많게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지난 1월 금통위에서 그 올해 이제 성장률 전망을 한국은행이 2.7%에서 2.6%로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 하락 요인이고 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횟수가 줄어들면은 뭐 미국 그 동조 인상보다는 오히려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인하 기대도 조금 생길 수 있는데 한국은행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한국은행 목표 중 하나인 금융 안정, 그러니까 가계부채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좀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금리를 좀 상하단으로 이제 제한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연휴 이후도 그렇고 조금 호흡 조절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예. 가겠네요. 예. 외환시장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며칠 새 좀 환율이 쭉쭉 떨어졌죠. 예, 예. 그러면서 지금도 지금 1,112원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강한 모양새 있고 위안화도 마찬가지죠. 예. 네. 그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준이 이렇게 좀 도비 시장에 나오면서 달러가 지금 이제 강세가 제한되고 예. 이제 뭐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상대 통화들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원화도 좀 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서 그 위안화가 이제 좀 강한 모습, 알려졌다시피 이제 원화는 위안화에 좀 영향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두 부분이,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위안화가 강해지는 게 양쪽으로 작용을 하면서 원화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얘기한 거를 이제 좀 관통하는 제일 그 궁금한 중요한 얘기는 올해 이제 신흥국에 대한 사실 기대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했는데 생각보다 초반에 빨리 주식으로 들어오고 예, 있다. 예. 이게 이제 신흥국 전반에 대한 주식이나 채권으로의 자금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예. 한국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냐, 예. 사실 궁금한데요.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일단 뭐 저희 이제 그 하우스뷰도 신흥국으로 자금이 좀 유입될 거다라고 예. 이제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좀 빨리 당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어제 그 이제 FOMC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그 앞으로 뭐 3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확인이 될 경우, 그러니까 뭐 3월 FOMC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점도표랑 경제 전망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점도표가 더 하향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연준의 그 자산 축소에 대한 뭐 좀 중단이나 그것의 이제 축소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은 사실 이제 뭐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더 좀 유입될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흥국으로 올 초에 들어오는 자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아시아, 우리나 뭐 대만이나 이런 쪽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제 신흥국 중에서 사실 뭐 브라질이라든지 예, 뭐 예. 인도 뭐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베트남 이런 쪽이 훨씬 더 예. 유망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만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예. 좀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네, 것 네. 같고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아시아 쪽이 조금은 더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신흥국들도 이제 크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그 원자재와 관련된 신흥국이 있고 또 이제 뭐 수출을 주로 하는 예. 신흥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들은 이제 원자재 신흥국들에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유가 하락이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또 네. 좀 펀더멘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또 유가 하락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 차별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투자 아이디어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일단 뭐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또 FOMC가 지나갔고요. 2월에는 아마 금융시장은 그 미중 무역 협상을 가장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려졌다시피 이제 3월 초까지 이제 1일까지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FOMC로 인해서 일단 그 동안에 이제 긴축은 이제 어쨌든 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에게 부담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가장 큰 재료인 무역 협상, 뭐 연결해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 이제 가시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 대비해서 조금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국내 금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단도 좀 기준금리가 맞고 있고 그렇다고 아주 상승하기에는 국내 경기가 또 뚜렷하게 뭐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상하단이 상대적으로 좀 예. 해외보다는 제한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채권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KB증권 김상훈 팀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